감히 자식놈들이 이 애비의 재혼을 반대해? 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냐? 아버지, 그건 정말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 재산에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래요. 노인네가 완전히 넘어갔어. 상가 건물이 3개야, 3개. 한 달 안에 끝내자고. 70대 아버지가 재혼을 선언했습니다. 상대는 강남에 건물 여러 채를 가진 부자 여성. 하지만 그 여자의 정체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된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선택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상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의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지켜봐야 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민수, 48살입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민수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올해 73입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겨울에는 장갑도 안 끼고 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상가 건물 3채를 소유하게 되셨죠.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동반자이자 버팀목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68세의 나이로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투병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하루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고 어머니 식사를 챙기시고 손을 잡아드리면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는 병실 구석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민수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 사셨죠. 그동안 민수와 동생 민지는 아버지께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명절에 모이고 전화로 안부를 여쭤보면서도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좋은 분 만나세요. 외롭게 사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는 오히려 아버지가 재혼하시기를 바래요. 동생 민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너희 죽은 엄마 한 명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단다. 너희들이나 걱정 말고 잘 살 거라. 그래서 남매는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선택이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우셨습니다. 단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혼 선언.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가 아버지 댁에 들러 저녁을 함께 하거나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버지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에 내 동생이랑 같이 좀 와라. 아버지가 너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들뜬 느낌? 설레는 느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밝은 톤이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동생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39살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과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죠. 민지야, 아버지가 우리 둘이 같이 오래. 누군가 소개시켜 준다는데? 혹시 내가 아는 거 있어? 민지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매는 저녁 6시에 아버지 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 사십니다. 80평대 아파트인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사셨던 집입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죠.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지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머리를 새로 염색하셨고 깔끔하게 다림질한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습니다. 면도도 말끔히 하셨고 향수까지 뿌리신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와. 오늘 아버지가 특별히 음식도 준비했다. 거실 테이블에는 정말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반찬까지.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하신 건 어머니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엔 여동생이 갖다 드리는 반찬을 긋고 마다하고 냉동식품이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셨거든요. 민지와 민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손을 비비시면서 약간 긴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말이다. 재혼할 생각이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컹거렸고 옆에 앉은 민지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재혼한다. 좋은 분을 만났다. 오늘 그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너희를 부른 거야. 곧 오실 거다. 민지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을 민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철저히 하신 듯 50대처럼 젊어 보였습니다. 진한 화장에 염색한 단발머리,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금색 명품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샤넬인지 롤렉스인지 민수가 봐도 몇 천만 원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도 에르메스였고 신발도 명품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코디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남매 앞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환하게,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소개할 사람. 그 여자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교양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좋은 아버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수와 민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매는 자리에 앉았고 아버지가 음식을 나눠주시며 분위기를 풀려고 하셨습니다. 박미선 씨는 차근차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남에 오피스텔 2채와 상가 건물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혼자 살아왔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큰딸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아들은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부자의 변호사 딸의 검사 아들, 그리고 과부라는 신분까지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박미선 씨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단다. 석 달 전쯤이었나? 그때 이분이 길을 잃으셔서 내가 도와드렸지. 그게 인연이 돼서 연락하게 됐고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긴 거야.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70대 노인이 석 달 만에 재혼을 결정했다? 민수는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박미선 씨는 정말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우아했고 대화할 때도 교양 있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매우 다정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서 음식을 덜어드리고 물도 따라드리고 손도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 아버지의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상가 건물 이야기, 월세 수입 이야기, 예금 이야기가 나오자 박미선 씨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분명히 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미선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가셨습니다. 그 사이 민지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갑작스럽고 뭔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야.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직감일 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민수는 계속 그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민수의 걱정을 이해해주는 듯 했지만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아버님이 재혼하시는 게 싫은 거 아니야?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아버님도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잖아. 그 말에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재산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행복하게 쓰시기를 바랐습니다. 민수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냐? 미선 씨네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단다. 너희도 알아. 민수는 그 자리가 양가 상견례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박미선 씨에 대해 알아보기로 말입니다. 먼저 아버지께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미선 씨가 사신다는 강남 주소, 다니신다는 병원, 자녀들 이름까지. 아버지는 의심 없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민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법무법인에 근무한다는 딸, 검찰청에 근무한다는 아들. 하지만 이름으로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명단에도 검사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즘은 변호사나 검사는 공식 명단에 다 나오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름이 흔해서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민수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다음 날 토요일 민수는 아버지 댁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박미선 씨를 봤습니다. 아버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는 건가? 그런데 그 차가 문제였습니다. 20년은 좋게 된 듯한 낡은 중고 소형차였습니다.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범퍼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강남에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차를 탈까요? 민수는 궁금해졌습니다. 민수도 모르게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차는 강남이 아니라 구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낡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박미선 씨는 차에서 내려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박미선 씨가 다시 나왔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편하게 대화하며 같은 차에 탔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가 멀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주 앉아 대화하고 웃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때로는 손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부부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뭐지? 저 남자는 누구지? 남편이 10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날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박미선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당장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본 것만으로는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단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아침부터 친구들 만나서 좀 전에 들어왔다. 왜? 뭔 일 있냐? 아니요, 그냥 안부 전화 드린 거예요. 주무세요.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아버지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무얼 한 걸까?
혹시 아버지가 없는 집안을 들락거리기까지 하는 건가? 다음 날 일요일 민수는 다시 그 빌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박미선 씨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엔 장을 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며칠을 더 지켜봤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주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나오고 저녁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는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민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도 민수와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고민 끝에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박미선 씨 말인데요. 혹시 그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상한 점?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차, 구로구 빌라, 함께 있던 남자. 하지만 말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그분을 미행했다는 거냐? 미선 씨를 몰래 따라다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연히 봤는데 그냥 걱정돼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걱정? 이게 걱정이냐? 내가 좋다는 여자를 의심이나 하고 말이야.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으냐? 이건 간섭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냐? 나도 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10년을 혼자 살았다. 10년을. 그 외로움을 내가 알아? 아버지,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라. 재산 때문 아니냐? 내 아버지가 재혼하면 재산 못 받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민수도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재산에 관심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다. 미선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날 이해해주고 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냐? 민수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내가 날 존중할 줄 알 때까지. 난 이제 미선 씨랑 행복하게 살 거야. 너희 상관없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도 아버지께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똑같이 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 아버지가 완전히 화나셨어. 나한테도 당분간 연락하지 말래.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버지께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댁에 찾아가 보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 네 말은 듣기 싫다. 나 혼자 있고 싶어. 문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민수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과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신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민수는 민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사설탐정 고용하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우리라도 제대로 알아봐야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남매는 아버지께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남매는 인터넷으로 평판이 좋은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탐정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이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을 타깃으로 한 결혼 사기가 많아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신 상태였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민수와 민지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끝났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민지는 떨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선 씨 말은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전문 사기꾼입니다. 탐정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남자 보시죠? 이 사람이 박미선 씨의 법정 남편 이정훈입니다. 네, 남편이라고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10년 전에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지금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에 건물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박미선 명의 부동산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빚이 많습니다. 대출이 4천만 원, 카드빚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변호사 딸이랑 검사 아들은요? 탐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박미선 씨한테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민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탐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부부는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칩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3건의 전과가 있어요. 탐정은 다른 사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70대 남성을 상대로 사기. 재혼 후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1억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알아채고 고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2020년 또 다른 70대 남성을 상대로 사기. 이번엔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역시 고소당했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후였고 처벌받지 않았어요. 2023년 60대 남성을 상대로 사기. 이번엔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번 사기친 후 빼돌린 수익은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하고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또 다시 사기를 쳐온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빨리 알리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 수법이 아주 교묘해요. 먼저 신뢰를 쌓고 재혼하고 그 다음 재산 관리를 맡습니다. 통장, 도장, 부동산 서류를 하나씩 손에 넣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빼돌리고 사라집니다. 민수는 파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가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민수의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도 무시하셨습니다. 민수는 민지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사흘 동안 매일 아버지 댁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박미선 씨와 함께 외출하시고 함께 돌아오셨습니다. 민수를 보시면 고개를 돌리시고 지나가셨습니다. 넷째 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를 기다렸다가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10분을 넘게 눌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딱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제발이요.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뭐냐?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도 미선 씨 험담하러 온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이것만 봐주세요. 딱 이것만요. 민수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파일을 꺼내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제발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봐요.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파일을 펼치셨습니다. 빨리 보고 나가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미선 씨와 이정훈 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 남자는 누구고? 민수는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남자가 박미선 씨의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지금도 부부예요. 10년 전에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구로구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 하셨죠? 말씀하신 주소의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명의는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입니다. 박미선 명의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대출이 4천만 원, 카드빚이 2천만 원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계속 서류를 넘기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 딸, 검사 아들도 없어요. 자녀가 아예 없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민수는 이전 피해자들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 3건의 사기,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피해자 이야기,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박미선 씨의 목소리.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상가 건물이 새 채라고. 노인네가 완전히 넘어갔어. 한 달만 더 있으면 통장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녹음이 끝나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계속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냐? 이게 다 진짜냐? 네, 아버지.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일주일 동안 조사했어요.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사셨던 아버지가 민수 앞에서 우셨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완전히 속았어. 저 여자가 날 사랑한다고 날 필요로 한다고 믿었단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바보였어.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단다. 10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아파도 혼자였어. 명절에 너희가 와도 이틀 있다 가면 다시 혼자고 그러다 저 여자를 만났는데 날 웃게 해주고 말동무가 돼주고 손도 잡아주더라. 그게 그렇게 좋았단다. 민수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민수를 꼭 안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막아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미안하다. 처음에 내 말 안 들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처는 깊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물을 가져다 드리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내일 경찰서에 가자. 신고해야겠다. 네, 아버지. 제가 변호사도 연결해 드릴게요.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 같은 노인들이 또 당하면 안 되잖니. 막아야지.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야 해.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도 연락해서 내일 같이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매와 아버지 셋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진, 서류, 녹음 파일, 탐정의 조사 보고서까지. 경찰은 자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네요.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 씨와 이정훈 씨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영장 신청할 겁니다. 민수는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미선 씨와 이정훈 씨는 김철수 씨 외에도
현재 동시에 4명의 노인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분들에게도 연락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의 가족들까지.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박미선 씨와 이정훈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김철수 씨를 사랑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제 남편과는 이미 별거 상태였고,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노인네, 대박, 통장 받아내기.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증명되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의 외로움을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피고인 박미선, 이정훈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수도, 민지도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민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 사건 이후 아버지는 많이 변하셨습니다. 처음엔 사람을 믿지 못하시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께서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바둑도 두시고 게이트볼도 하시고 친구들도 사귀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시는 게 일과가 되셨습니다. 작년 가을 아버지는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분인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복지관에서 자주 만나고 때로 함께 산책도 하신답니다. 이번엔 민수도 민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 할머니와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 남매에게도 소개시켜 주십니다. 지난주 일요일 네 식구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 할머니, 민수와 민지. 아버지는 오랜만에 밝게 웃으셨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와 단둘이 걸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네 말이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었구나.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을. 나는 간섭이라고만 생각했어. 이제야 알았다. 민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아버지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외롭지 않다. 너희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노년의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권리가 있고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가족의 걱정을 무조건 간섭으로만 여기지 말아주세요. 때로는 그 걱정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여러분,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뵙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세요. 그것이 이런 비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순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재혼, 재산 관리 요구, 가족과의 단절 유도 등은 결혼 사기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징후가 보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